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벽체 세우는 방법과 천정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3D는 굴조 공사가 끝난 아파트에서 경량 철거를 이용하여 벽과 천정을 만든,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굴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실내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 결과물입니다. 여기 천정 석고를 일시적으로 가려 놓았거든요. 안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석고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벽과 천정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굴조 공사가 끝난 아파트예요. 전체를 그릴 수 없어서 방 하나만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벽이 아직 없는 상태죠. 내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량 철골로 시공을 합니다. 이것은 런너입니다. 런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귿자 형태로 생겼는데 스터드를 끼울 수 있는 레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스터드를 벽 쪽에다가 하나 세워서 고정을 하고요. 이 런너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천정에다가 이렇게 박은 상태입니다. 안 움직이겠죠? 천정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스터드를 하나 더 세워서 사각형을 짰고요.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이 이 스터드가 런너에 딱 달라붙지 않았죠. 한 10mm 정도 유격을 두었습니다. 왜냐면은 콘크리트 슬라브가 지금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처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처져서 이것을 누르게 된다면 너무 꽉 끼워 맞춤으로 시공을 하면은 이 스터드가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mm에서 12mm 정도의 유격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450 간격으로 스터드를 쭉 세워 나갑니다.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런너와 런너 사이에. 쭉 스터드를 세웠습니다.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경량 철골로 뼈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런너를 바닥에 고정시키고요. 이쪽은 출입문이 됩니다. 여기에 스터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런너를 잘라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오른쪽 벽에다 스터드 세워주고요. 왼쪽에도 스터드를 세웠습니다. 런너 길게 하나 지나가고요. 구조물이 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터드를 하나 대놓고요. 문 세트의 사이즈를 계산해서 문틀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450 간격으로 스터드를 세워줍니다.
런너의 이 끝을 따서 스터드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인방이 되겠죠. 스터드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경량철골로 뼈대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량철골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면은 방 안쪽부터 석고보드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붙이고요. 원래는 스터드 길이 방향의 반대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평활도를 맞추기가 좋은데 여기에서는 수직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워서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석고보드를 쭉 붙여줍니다. 한 면씩 완성을 해 나갑니다. 한쪽에 석고보드를 전부 붙였고요. 이쪽도 석고보드를 붙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먼저 정확히 세워놓는 게 아니고요. 간격을 대충 쭉 맞춰놓은 다음에 밀고 당기면서 맞춰주고 런너에 피스를 정확히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원플라이 한쪽 면씩 완성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인방 상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석고보드를 땄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붙었을 때 못 박을 데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걸 따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플라이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면은 이제 2P를 쳐야 되는데 이 2P는 이렇게 똑같이 치지 말고 누여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공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P 칠 때는 목공용 본드를 발라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 안쪽의 석고보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단열재는 그라스올 단열재. 공식 명칭은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고요. KSL 9002입니다.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 그라스올 단열재가 비닐에 쌓여서 오거든요. 그대로 재단해서 넣으시면 돼요. 밀실하게 채워주면 방음 및 단열에 효과가 있습니다. 밀실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도 계속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열재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밖에도 석고보드를 붙여야 되겠죠? 방 안쪽과 동일합니다. 더 편하겠죠? 이쪽도 석고 붙여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따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피 칠 때는 이렇게 길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석고보드는 무조건 서로 엇갈리는 게 좋습니다. 원피와 투피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이가 공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틈새가 일치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가트를 설치합니다. 이 가틀은 이제 합판 9mm나 10mm 정도 되는 것을 박아 놓으시면 돼요. 이곳에 이제 문짝을 달 거거든요. 문짝을 정확히 달기 위해서 가트를 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인 목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1차 목공사는 벽을 세우는 작업이 1차 목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온돌 바닥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측면 완충제를 뺑 돌려서 붙이고요. 이 완충제라는 것은 상부의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해주는 소재입니다. 바닥 완충제. 바닥 완충제는 대부분 30mm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시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이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40mm. 그리고 이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굳어서 딱딱해지면은 여기에 온돌 배관을 합니다. 엑셀 파이프를 쭉 깔아요. 예전에는 동 파이프를 깔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엑셀 파이프를 주로 깝니다. 엑셀 파이프는 가교와 폴리에틸렌관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보통 엑셀 파이프라고 부르죠. 이렇게 배관이 완료가 되면 이 위에 온돌마감 모르타르를 타설을 합니다. 자, 온돌마감 모르타르도 40mm. 이 온돌마감 모르타르를 대부분 방통이라고 부르거든요. 방통을 친다 그래요. 사실은 예전에 온돌 파이프를 깔기 전에 자갈을 채웠거든요. 여기는 기포를 채웠지만 그 자갈을 질통이라는 것으로 지고 날랐거든요. 그 짐통이겠죠. 질통으로 방을 채운다 해서 이제 방통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게 기포방통이라는 말로 변했다가 기포와 방통을 구분하는 바람에 기포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일컬고 방통은 온돌마감 모르타르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야 뭐 관계없고 방통이라고 하면 온돌마감 모르타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돌마감 모르타르까지 방바닥 미장이 끝나서 완전히 굳었으면 다시 목수들이 투입돼서 천정 작업을 합니다. 천정 작업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자 장선을 벽에다가 수평을 보고 쭉 박아줍니다.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30mm 곱하기 30mm의 각재를 박아주고요. 커튼 박스를 만듭니다. 커튼 박스는 30 곱하기 30 목재를 150 폭으로 천정 슬라브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 이렇게 덧대놔요. 커튼을 대부분 가운데 달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목심 하나를 꼭 박아놔야 됩니다.
이걸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판으로 마감을 해도 되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목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합판을 달아 내리고요. 목재를 붙여줍니다. 양쪽에 이렇게 보조목을 달아서 매다는 형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대부분 미리 커튼박스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뭐든지 짜서 놓는 게 편하잖아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커튼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행거고 여기가 행거 볼트입니다. 달대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죠. 시방에는 900 간격에 하나씩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천정 슬라브에 인서트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체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행거를 쭉 걸어 놓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캐링 채널을 매달아 줍니다. 튼튼하겠죠? 캐링 채널은 찬넬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캐링 채널을 달았으면은 엠바를 30점 간격으로 달아줘요. 이때는 이 엠바에다가 클립을 끼워서 걸어주는데 미처 이제 표현은 제가 못했죠.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KS를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standard.go.kr 쳐서 들어가셔도 되고 검색 엔진에다가 KS라고 입력하면 이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이 검색어에다가 이 건축용 강제까지만 입력을 해도 그리고 엔터만 치면은 여기에 KS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표준 원문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KS가 보이죠? 이곳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벽 받침재는 러너 스터드, 이렇게 러너라고 쓰고 런너라고 읽습니다. 스터드 보강 채널 스페이서, 간격이 오므라들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스페이서, 반자 시스템, 엠바, 캐링 채널, 행거죠? 여기 행어고 여기가 행어 볼트, 인서트에 박는 볼트, 나사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건축용 강제 받침재에 대해서는 품질 기준도 나와 있고요. 부재의 모양 및 치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스터드, 우리는 지금 75형을 썼고요. 런너는 WR75를 썼습니다. 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엠바입니다. 엠바는 싱글바, 더블바. 캐링 채널, 아까 매다는 채널, 찬넬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시험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보면은 대충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대를 한 거라고 합니다. 달대는 900 간격으로 전부 나와 있으니까 이 KS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고 정확한 재료의 기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자 장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장선의 길이 방향으로 석고보드를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역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는 두 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바가 있어요. 싱글바, 더블바. 조인되지 않는 부분은 싱글바, 조인되는 부분은 더블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석고보드를 붙이고 나머지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땜빵이라고 하는데 뭐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 줄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간을 가장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가장자리는 항상 온장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가장자리에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고보드를 이렇게 붙였으니까 투피는 반대로 이렇게 길게 본드 칠해서 엠바에 피스가 박히도록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석고보드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모서리 따라서 몰딩을 돌려줘요. 반자 돌림이라고 하는데 반자 몰딩을 돌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천장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내부를 보기 위해서 천장 석고를 이제 감추기로 둘게요. 이렇게 해서 안을 보자고요. 방문 틀을 가틀에다가 방문 틀을 달고 이렇게 몰딩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방 문짝을 달고요. 방에 걸레바지를 돌려줍니다. 거실도 천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정을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거실 몰딩도 돌려줍니다. 거실 걸레바지도 돌려주고요. 도배장판이 무조건 마지막 공정이 되어야 됩니다. 온돌마루를 깔아주고요. 도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층고는 2800입니다. 층고는 나의 바닥 스라브에서 위층 바닥 스라브까지 재는 게 층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되겠죠. 2800. 이 반자 높이는 2300. 반자 높이는 마루에서 반자 틀까지 도배되어 있는 합판까지 높이. 천장 스라브와 반자 사이의 공간은 170mm, 17전이 떨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물 천장도 만들어야 되고, 스라브의 두께는 210입니다. 스라브는 슬래브라고 쓰고, 슬라브라고 읽습니다. 아까 런너를 러너라고 쓰고, 런너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현장에서 사용하는 읽는 방식이 있어요. 바닥 완충제 30mm, 경량기포 콘크리트 40mm, 온돌 마감 모르타르 40mm, 온돌 마루 10mm, 플로어링 보드라고 하죠. 이렇게 건축용 강제 받침재로 이루어진 벽과 천장 만드는 작업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수가 되겠습니다.